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이준희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자, 질문을 보내주신 이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은 직급에 따른 서열이 확실하지 않은 이유.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같은 곳은 직급에 따른 서열, 위계질서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소기업 생산직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을까요? 직장이 사모임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곳이고 직장 동료들은 엄연히 공적인 관계의 사람들인데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직장 선배면 존중해주고 지사양도 이행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후배가 선배 노릇하는 경우도 보네요. 중소기업 생산직 문화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붕어님 생각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서 일해보니까 그런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계질서 같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체계 같은 게 없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아마 주리님, 님이 일하시는 곳 말고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곳도. 이런 곳 많습니다. 님이 여기 말고 다른 중소기업 가더라도 이런 사례 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니까 중소기업 생산직은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 뭐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무직은 사원, 대리, 가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가죠. 공장은 공장마다 다른데 자동차 쪽은 보통 사원, 그리고 조장, 반장, 직장, 직장장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생산직은 어떻게 되냐면 사원, 기사, 기장, 주임, 기좌, 기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름 생산직도 이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직급은 중견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에 있습니다. 어, 자, 보자. 왜 많을까? 아, 왜 직급 서열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인정 안 해줄까? 왜겠어요? 이준희님, 왜 인정 안 해주겠어요? 어차피 일하는 사람도 적은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중소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 거. 어차피 다 몸으로 때우는 그냥 어, 그 현장 디모도 나는 사람들인데 무슨 저 사람한테 직급이 필요해? 우리가 무슨 뭐 수백 명, 수천 명 걸리는 그런 공장도 아니고 기껏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뭐 이준희님 일하시는 공장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인원이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제조업이라고는 하지만 소공장이고 뭐 다른 공장에 비교해보면 숫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몇몇 되지도 않은 사람들 직급을 왜 나눠? 그냥 똑같은 그냥 일꾼이지. 똑같은 그냥 현장 사람이지. 80만 명요? 중소기업 치고는 적은 인원이 아닌데 제조업 기준을 보면 적은 인원입니다. 제조업 기준. 제가 일했던 중견기업 생산직이 한 800명 됩니다. 800명. 현차 같은 경우 한 5, 6천 명 되죠. 생산직만.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 생산직 치고는 좀 적은 편이죠.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뭐 누구를 뭐 직급을 나누고 자식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그냥 다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중소기업 특성상 문어발식, 무대뽀식
운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보면 이거는 왜 체계가 없겠어요. 오너분들이 그, 그 체계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어, 오너분들이 보통 뭐 이렇게 중소기업부터 보면 보통 뭐 그런 체계나 어떤 시스템 같은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이 관여하다든지 그걸 막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냥 알아서 굴리게 놔두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어? 여기 일해가지고 때 되면 퇴근하고 그냥 월급 받아가면 되는 거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 뭐 그런 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준희님.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체계를 만들었으면 중소기업이 더 올라갔겠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었으면 매출도 올라갈 테고, 그 매출 올라간 수익으로 인해서 공장도 더 지을 테고, 공장 더 지으면 거기 일할 사람 더 필요하니까 사람들 더 뽑을 테고, 그럼 80만 명이 아니라 뭐 12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치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그 나중에 뭐 주식 상당히 된다든지, 뭐 중견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중견기업, 대기업도 원래는 그분들도 시작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시작은 다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시스템 만들고 체계 만들면서 그걸 수익화 제대로 시켜가지고, 네, 탄도왕님 어세요? 시켜가지고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도 맨 처음 시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업체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뭐 시스템이나 체계를 안 만들었으면 과연 중견기업, 대기업을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만든다는 거는,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이. 회사에서 체계한 직함을 만든다는 거는 그 회사의 어떤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전문성. 자, 자, 체계가 있다는 거는, 자, 각각의 직원들에게 어, 직무 범위, 영어로 포지션이죠. 포지션. 직무 범위와 그러니까 그 직무에 따른 이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직도 이 직무 범위라는 게 있어. 무슨 라인에 뭐 무슨 뭐 생산 1팀, 2팀, 3팀, 4팀, 가공 1반, 2반, 3반, 용접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눈 안에 이제 뭐 반의 책임자, 반장, 반장 안에 뭐 A1 라인, A2 라인, A3 라인. 그럼 이제 그게 조가 되거든요. A1조, A1조, A2조, A3조. 그러면 그 조장, 그거 관리하는 조장. 그 라인 밑에서 일하는 그 뭐 한 4~5명들. 그 중에 가장 대빵의 사람이 사수. 1차 라인, 2차 라인, 3차 라인. 그리고 만약에 검사하는 뭐 검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에 나름 전문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 준일이 일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체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체계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있다 없다 나누면, 없다는 거는 그런 전문성을 부여할 만한 실력과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님이 일하는 공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일하는 공장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술자구나. 정말 이 사람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 정말 회사에서 좀 능력 부여하고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직무 같은 거 이렇게 딱 직함 만들어주면 이 사람 정말 회사 매출을 잘 끌어올릴 것 같은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 사람 보입니까?
다 똑같이 보이지 않나요? 거기서 거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을 오래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님이 일해보니까 조금만 알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저거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전문성을 부여할 만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를 만든다는 거는 각 파트마다 전문성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잖아. 회사에 가보면 뭐 생산 라인도 다 나눠져 있고 뭐 사무실도 보면 뭐 품질 보증 1팀, 품질 보증 2팀, 품질 보증 3팀 나누잖아요. 품질 보증은 맞는데 각자 맞는 아이템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품질 보증 1팀은 뭐 A 기업, B 기업, 품질 보증 2팀은 C랑 D 기업, 품질 보증 C팀은 외주업체 이렇게 다 다릅니다. 포지션이.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 뭐냐 너희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팔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다 부여하는 건데 그냥 보면 일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네 일이든 내 일이든 그냥 섞여가지고 뒤섞여가지고 일하지 않나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정말 뭐 고도화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않나요? 그냥 몸으로 때운다는 느낌 강하죠. 몸으로 때운다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희님? 그냥 유치적인 노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구나 그냥 단순 반복적인 1년을 한 사람이나 7년을 한 사람이라 별반 내가 봤을 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오래 일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한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잖아요. 도찐개찐. 그러니까요. 자 이것저것 다 겪어봤다는 거 뭐냐 한 분야를 제대로 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파트랑 청소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 하면 원래는 전문성을 받으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사에서도 전문성이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기술을 가지려면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야 돼요. 두루두루 맞는 게 아니라 특히 기계 같은 거 기술 같은 거는 그걸 완전히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그것만 파야 돼요. 왜냐면 그것만 파는 것도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거 시켰다 저거 내일은 저거 시켰다 수요일은 뭐 다른 거 시켰다 막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뭐냐면 그 일이 그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배울 만한 정말 오랫동안 찐득하게 배울 만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위험성을 요하고 고도의 지식과 테크닉을 요하는 거면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냥 그것만 전담해서 맡으라고 할 거예요. 제대로 키우기 위한 요량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회사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 공장에서. 제대로 된 기술자를 만들려면 이것저것 막만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제대로 마스터하기 전까지 다른 거 못 만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이 부여가 됩니다. 미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족격기업 출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페트 폭력인데요. 1번, 2번, 3번도 나름 이유가 있는데 4번이 정말 나는 필살기성입니다. 4번 뭐냐? 네. 자 짧고 간단 명료하면서 임팩트가 있는 이유입니다. 돈 주기 싫어서. 네. 이거 말고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 음식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이라면서요. 중소기업 사장 치고 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돈 5만원, 10만원 이제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니 그러면 직무 체계에 뭐 직함이 없는 거랑 돈 더 주는 거랑 돈 더 주기 싫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주니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직급을 주게 되면 그 직급에 따라 월급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돼. 차등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급을 만약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급에 따라 뭐 월급 있죠. 월급이나 뭐 떡값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따른 복지 뭐 이런 것도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다 다르게 해줘야 돼요. 회사 직원이 많고 좋은 회사일수록 이 직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재밌게 하고 회사에 힘들어도 이제 더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동기부여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승진입니다. 승진. 왜냐 승진하면 대우가 달라지고 회사의 어떤 신인도나 권리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월급이 달라져요. 월급도 달라지고 보너스도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원에서 대리만 진급을 해도 회사에서 받는 게 달라져요. 그럼 과장을 진급하면 더 다르겠죠. 그러니까 직급 오르게 되면 만약에 뭐 전 직원들한테 250만 원, 250에서 210만 원 월급 주잖아요. 초짜든 뭐 다 비슷하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월급을 더 줘야겠죠. 월급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급이 높은데 월급을 적게 주진 않잖아요. 직급이 높은 당연히 월급을 더 얹어줘야죠. 그 직급에 맞는 수당을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오너 입장에서 돈이 적게 나올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훨씬 많이 나갑니다. 훨씬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항상 이 중소기업, 뭐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이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사장님 항상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항상 이제 계산기 때리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적게 주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인당 얼마씩 계산하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내가 손해를 얼마나 덜 감수할까? 만약 직급을 주고 그 사람들 이제 그 회사 연수에 따라 근속 연수나 아니면 실력에 따라 세분화 시켜가지고 대리 뭐 과장 차장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돈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급이 아니라 호봉제를 하게 되면 사장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져요. 좀 큰 기업은 특징이 뭐냐면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중견기업 넘어가면. 그래서 진급을 안 하더라도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생산직은 그냥 진급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 호봉제를 하게 되면 1년 지나면 이제 1호봉 2호봉 되잖아. 그러면 시급과 상관없이 기본급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년차가 170만 원이면 2년차가 180, 3년차가 190 이렇게 해봐요. 그럼 월급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줘야 되잖아. 만약 15년차라고 해. 님이 1년차고 그 사람이 15년차예요. 이준님이 1년차에 한 기본급 170만 원. 그럼 15년차면 한 280, 290. 그냥 직무여건만 상관없이 호봉 승급에 따른 그 돈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럼 120만 더 줘야 돼.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 되죠. 중소기업에서 내가 알기로는 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동결. 똑같이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적게 주고 싸게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급 체계를 안 주는 거는. 근데 좀 너무한다. 아니 1년 차하고 12년, 15년 차하고 연봉이 똑같다는 거 너무 심하잖아. 그거는 그 노예 아니야 노예. 아 15년 동안 거기 일하면서 그 공장에서 그 신입들과 똑같은 월급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분 자존심도 안 상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차라리 15년 동안 일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보다 더 좋은데 지원해가지고 이 차변등 같은데 어떻게 백 쓰고 뭐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차라리 거기 들어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준인이 거기 일한 데가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쥐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런 곳이 많다니까 여러분. 중소기업 중에. 그냥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 오래 일하든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월급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많다니까. 네네. 근데 붕어 형님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연봉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요. 그게 연봉이 나쁜 게 아니라 주인님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연봉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일을 그만큼 정말 존나게 많이 해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면 어느 회사든 연봉 됩니다. 이교대도 일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 날 풀잔업 근무하잖아요. 그럼 350 됩니다. 저번에 탄도왕님이 그때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했잖아요. 한 달 내도록. 그래 월급 얼마입니까? 400만 넘었잖아. 탄도왕님 계십니까? 그게 연봉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중요해요. 자,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일을 많이 해서 일을 그만큼 쇠가 빠지게 많이 해서 많이 받는지 아니면 일을 적게 해서 적게 했는데도 연봉이 그만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 근데 저번에 이준이 제가 얘기한 바로는 그 사람 하루 왼종이 풀잔업 한다면 풀잔업해서 그 돈이 나온다면 그럼 그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혹사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야. 저분 봐봐요. 저 민그레이즈님. 저분이 공장 초보인데 세금 떼고 400만 원 받았어. 400만 원. 이준희님. 저분이 세금 떼고 400만 원 받았어요. 주 6일 출근이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이준희님. 주 6일 출근이면 진짜 많이 하는 거야. 요즘 6일 출근하는 데 없어요. 6일 출근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잔업해서 늦은 밤 몇 시까지. 그러니까 그게 다 특근 잔업발이잖아. 특근 잔업발. 특근 잔업 안 하게 되면 그때 480인가 받는다고 했죠. 특근 잔업을 만약에 토요일 출근 안 하고 남아서 잔업 안 하잖아요. 늦게까지 안 하잖아. 그러면 그 월급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180, 19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근 잔업 없다는 얘기는 토요일 날 출근 안 하고요. 빨간 날 출근 안 하고 잔업 하나도 없이 그 그냥 이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한 5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공무원보다 더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익이 안 될 겁니다. 무조건 이익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도 200 주는 공장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초짜한테. 정말 상여 보너스 이것저것 합쳐서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요. 자, 그게 많아 보이는데 이준이니 그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봐야 돼. 연봉 5천이 커버인데 이걸 이제 세금 떼면 세금 떼고 계산하면 350이에요. 세후로 하면 340, 50입니다. 연봉 이걸 5천으로 연결까지 하면 5천만 원이라는 거잖아. 자, 잘 들으세요. 물론 연봉 5천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자, 이걸 이제 나누기 12 하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410. 거기서 410 되는데 4대보험 떼버리면 한 340, 330에서 40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통장에 꽂히는 돈. 제가 말하는 거는 매달. 거기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려면 풀 잔업하고 늦게까지 잔업하고 토요일에 출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5천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인데 만약에 토요일 날 출근 안 하고 빨간 날 출근 안 하고 잔업도 안 하잖아. 그럼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 3, 400 정도 3천 2, 30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나 더 줄어들게 돼. 더. 한 2천만 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연봉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잔업 특근이에요. 거의. 님이 아직 돈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준희님 최저 시급만 계산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잔업을 하루에 4시간씩 해요. 4시간. 4시간씩 하면 법적으로 잔업이라고 하면 보통 1.5배입니다. 최저 시급 1.5배. 맞죠, 여러분? 그러면
8,720원이면 한 13,500원 될 겁니다. 13,300원, 400원. 한 13,500원 정도?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3,500원. 4시간 하자. 52,000원. 52,000원 5일 동안 하면 25만원. 4조 그걸 곱하기 4 하잖아요? 얼마에? 100만원이에요. 잔업하고 안 하고에 따라, 잔업 아예 안 하고 풀로 하거나 해서 1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최소 미니멈을 잡은 거예요, 제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1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출근하는 거 있죠. 그 몇 시간 하는지 토요일 날 출근해도 그 일당만 해도 한 12만원, 13만원 됩니다. 네. 그거 4주에서. 그러니까 그 잔업특근 합치면 거의 15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받는 월급의 그냥 반절이 잔업특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저 연봉이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혹사해서 받은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그냥 일요일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다 풀 출근해고 잔업하고 개인 시간 없이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에요. 근데 저게 과연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 저게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의 일요일 말고는 개인 시간이 없어. 저렇게 일하면. 집에 가면 바로 피곤해서 자야 돼. 10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8시 출근이니까 집에 가면 11시, 뭐 씻고 뭐 이것저것 하면 12시, 바로 자야 돼요. 공장 8시면 한 7시에 일어나야 돼. 7시 전에 일어나야죠. 한 8시 30분 정도 일어나가 씻고, 차 몰고, 8시까지지만 보통 7시 30분, 40분 도착한다 치고, 거의 한 평일까지는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제가 저 비슷한 생각 해봤어요, 주린이. 저거 하면 아예 그냥 뭐 취미생활, 여가 활동은 그냥 일요일 말고는 없는 거야. 일요일 말고는. 그냥 그냥 워커홀릭 되는 거죠, 강제 워커홀릭. 10시까지라고 하면 근무 진짜 많이 하는 거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면 진짜 오래 하는 거야. 14시간씩 하는 거예요. 어. 아무리 뭐 공장이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일시키는 공장 많지가 않아요, 주리님. 그만큼 사람들을 그만큼 쥐어 짜내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쥐어 짜내도 그만한 돈을 안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냥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돈 문제 때문에 직급을 안 나누는 거다. 직원 수도 얼마 많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준희님 그 질문의 답변에 좀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